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척추압박 골절로 인한 기형장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치료 후 후유장애 진단을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하였다고 청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 사고 후 3년이 경과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정답은 3년 이내입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3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년의 시작점, 즉 기산점인데요.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치료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2022년 5월 1일에 끝났다면 보험금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청구해야 하는 겁니다. 청구 시점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종료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도 존재합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는 치료 종료일이 아니라 후유장애 진단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암보험이나 진단비 보험금은 해당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이 해지된 이후에는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고가 보험 가입 기간 중에 발생했느냐입니다. 보험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이 만기되었거나 해지된 이후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효를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진단 시점이 늦더라도 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사고 발생 시점과 보장기간이 맞고 진단일 기준 3년 아니라면 충분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단이 늦어진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핵심은 이겁니다. 보험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후유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진단이 늦어졌더라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는 2020년에 발생했지만 장애 진단은 2023년에 받은 경우라고 해도 사고와 장애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진단 시점이 늦어도 괜찮지만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는가, 그리고 진단일 기준 3년 이내인가,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 가입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를 당했고 그 이후 보험이 해지된 상태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진단이 보험 해지 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거절했죠. 그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첫째, 보험금 지급의 핵심 요건은 보험기간 중 재해의 발생이라는 점입니다. 즉, 진단이 언제 내려졌는지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그 재해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이후 유사 사례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도 진단 시점보다는 사고 발생 시점과 인과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사례는 2019년 2월에 압박골절 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 의무기록을 보면 2019년 2월 19일에 병원에 내원했고 약 2주 전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일은 2019년 2월 초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고 기록에 T10, T11, T12 압박골절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금 청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다는 점입니다. 즉 2022년 2월까지 청구했어야 하는데 그 기한을 넘기면서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번 자료는 흉추 11번 압박골절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진단명은 흉추 11번 골절 상병명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요. 오른쪽 하단을 보면 진단서 발급일이 2019년 3월 5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종료되어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후유장애는 장애 진단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기 때문에 후유장애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지 않은 청구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9년 사고 당시 촬영된 MRI 이미지입니다. 좌측과 우측 모두 같은 흉추부를 촬영한 사진이며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위가 바로 흉추 11번입니다. 이 부위에 급성 압박 골절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척추뼈가 눌리듯이 아래로 찌그러져 있고 디스크 간격과 주변 해부학적 구조와 비교해도 정상에 비해 찌그러진 형태가 뚜렷합니다. 즉, 이 영상은 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영상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는 2019년 2월 19일자 사고 당시 골밀도 검사 결과입니다. 이 환자는 이 부위에서 골다공증 소견이 나타났고 T-스코 기준으로 보면 일부 부위는 마이너스 3.8까지 낮은 수치가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압박골절이 발생한 부위와 골다공증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장애가 발생한 흉추 11번 부위에는
골밀도상 큰 이상이 없었고 골다공증이 확인된 부위는 그와는 무관한 다른 위치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골밀도 평균으로 골다공증으로 삭감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골절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자발적 손상이 아니라 명백한 외상성 사고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골밀도 결과는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비질병성 골절임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가 되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장애의 원인이 외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왼쪽 진단서에는 제11흉추 추체 골절 이후 방사선 검사상 31도 척추 후만 변형이 관찰되며 그중 국소 후만각이 16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실제 촬영된 엑스레이 영상이 있고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위가 변형이 남은 흉추 11번입니다. 이렇게 척추 후만 변형 각도가 30도 이상일 경우 후유장애로 인정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보험약관상 척추장애의 종류와 지급률을 정리한 표입니다. 화면 중간에 표시된 5번째 항목을 보시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은 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영상 진단 결과에서 흉추 11번의 후만 변형이 31도라는 결과가 있었죠. 약관 기준에 따라 30% 장애 지급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척추 기형 장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약관의 정의입니다. 7번 항목을 보시면 뚜렷한 기형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15도 이상의 전만증 또는 척추후만증,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뚜렷한 기형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엑스레이 진단서에서 척추후만 변형이 31도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따라서 이 사례는 명백히 약관상 뚜렷한 기형 조건을 충족합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고는 2019년 2월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비나 입원 일당 등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 이내 즉 2022년 2월까지 청구가 가능했지만 그 이후엔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사라졌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은 2025년 4월 3일에 내려졌습니다. 후유장애는 진단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이 기산됩니다. 즉 2028년 4월 3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치료비 청구와 후유장애 청구의 소멸시효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후유장애는 진단일 기준으로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고와 진단의 시간차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고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고 장애진단평가부터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척추 압박골절과 관련된 후유장애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고는 예상할 수 없지만 청구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말처럼 정확한 기준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사례가 실무나 고객 응대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